지금 이 자리에서 전고점 돌파됐죠. 그럼 정상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 아니 근데 돌파가 나왔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자꾸 우리를 열받게 하는지. 그래서 오늘은 우리 계좌를 털어가는 세력의 움직임, 휩소라 불리는 거짓 돌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이거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으면 더 이상 손실이 아니라 오히려 수익이 아주 쏠쏠해집니다. 바로 시작해보죠. 먼저 거짓 돌파의 차트 구조부터 살펴보죠. 상승하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저점을 높여가요. 따라서 직전 고점 자리인 여기와 여기 중요한 저항 구간이죠. 따라서 이 자리 상승 돌파라고 하면 롱 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후 완전히 역방향으로 움직이죠. 또 이런 구간은 어떨까요? 횡보 단계를 지나 상하 변동성을 만들어준 다음 빠르게 하락합니다. 가격 구조를 보면 고점을 계속해서 낮추는 단계이고 직전 저점 또한 이 자리를 통해 하락 돌파되었죠. 따라서 이럴 때는 숏 관점을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후에는 우리 예상을 뒤엎고 비웃기라도 하듯 가격이 아주 빠른 속도로 상승해버리죠. 이렇듯 위아래 거짓 돌파 이후 가격을 반전시키는 휩소가 요즘 꽤나 자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를 괴롭히는 휩소 어떻게 찾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휩소가 나오는 원인과 원리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직전 저점인 이 빨간 선 구간은 강한 지지선 역할을 하죠. 지지선이라는 건 호가창에서 강한 매수 벽이 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호가창 매수 벽에는 세력들의 물량과 우리들 개미들의 물량이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격을 급격히 하락시키며 지지선이 돌파되는 이런 단계에서는 가짜 돌파 작전을 진행하는 세력들이 본인 물량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물량만 청소시키면서 세력들이 1차 수익화합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되죠. 하락 돌파 이후 지지선은 강한 저항이 되죠. 따라서 이런 자리 부딪히게 되면 시장은 숏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런 물량 또한 바로 다음 캔들을 통해서 모두 청산시키는 겁니다. 휩소를 수행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양봉 캔들 시작부터 끝까지 매수 물량을 담게 되죠. 이 작전을 통해 이 물량과 이 물량 단기간에 수익화하는 것이 세력들의 휩소 전략입니다. 우리들 개미가 휩소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있습니다. 상단 지표 클릭하시고 함께 지표를 하나 적용해 볼 거예요. 영어로 VWAP라고 검색해보면 첫 번째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이라고 나옵니다. 원래 거래량 가중 이동평균은 약간 다른 지표가 따로 있어요. 이건 번역의 문제인데 VWAP의 정식 번역은 거래량 가중 평균 가격이라는 지표입니다. 일단 이 녀석을 눌러서 차트에 적용해 주고요. 그럼 가운데 선과 또 위아래 선을 통해서 밴드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생긴 지표인데 설정에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VWAP이라고 하는 방금 적용시킨 지표가 있고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밴드가 함께 눈에 보여요. 이것을 사용하는 매매법이 여럿 있습니다. 가장 기본 형태는 밴드를 제거하고 VWAP 선만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이 VWAP을 사용하는 매매 전략을 휩소를 잡기 위한 매매법으로 제가 소개해드리는 데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휩소,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들 개미들은 이거를 돌파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력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사용하는 매매 지표가 바로 VWAP입니다. 오늘의 이 지표를 정말 분신처럼 함께 살다시피 하는 트레이더가 있습니다. 만나보고 나서 매매법 함께 살펴보시죠. So every trade that you take, you have to say, this is strategy. If you can't say which strategy it is, then you shouldn't have taken that trade. There might be a trade, but it's not your trade. 이 남자는 앤드류 아지즈, 이란의 수도 테헤란 태생으로 성리되어 캐나다에 건너와 벤츠와 포드 자동차의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그 후 트레이딩에 대한 갈망으로 잘나가던 직장 생활을 접고 전업 트레이더로 갈아타죠. 사실 이미 직장 생활 중에 트레이딩 연습은 끝났고 전업하기 시작부터 2,000불, 한화 약 300만원 수익을 매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드가 훨씬 불어나 매일 약 3,500불, 50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 하네요. 이 사람은 가치 투자, 외부 이슈 등은 아예 안 보고 오로지 차트 분석만 합니다. These are the breakouts that we are finding in the chat room every single day. These patterns show themselves, b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risk management. 이분은 트레이딩 교육 플랫폼 운영을 통해 기술 분석을 교육합니다. 다양한 매매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의 차트 분석 교육에서 소개하는 매매법의 중심에는 항상 VWAP이 있습니다. 가격은 항상 위아래로 진동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지금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를 기관들에게 물어본다면 10중 8구 이렇게 대답합니다. VWAP이 공정 가치이다. 챗GPT는 VWAP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특정 기간 동안, 여기 나오죠. 일반적으로 하루 동안입니다. 평균 체결 가격을 거래량 기준으로 가중 평균한 값입니다. 주로 기관에서 사용하고요. 알고리즘 트레이딩 역시 대부분 기관에서 사용하고 있죠. 이들이 자산 가격의 공정 가치, 즉 현 시점 가장 적합한 가격을 이 VWAP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겁니다. VWAP에서 거래량을 누적시키는 방법은 매일매일 새로 시작되는 방식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가 차트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WAP선을 적합한 가격선으로 보기 때문에 이보다 가격이 높으면 아래로 되돌리고요. 이보다 낮으면 다시 위쪽으로 되돌리게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VWAP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기관이 휩소를 만들고 다시 되돌리는 방법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VWAP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떠한 이동평균과도 다릅니다. 먼저 이 단계에서 상승하던 차트가 급격하게 하락했죠. 먼저 가격 변동이 엄청나게 컸고 이때 거래량도 크게 터집니다. 따라서 이것을 반영해서 VWAP이 큰 폭으로 하락하죠. 그런데 이 구간을 보시면 가격 변동은 충분했지만 거래량이 거의 없죠. 따라서 VWAP의 상승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구간에서는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거래량이 터졌죠. 따라서 VWAP이 빠르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VWAP을 사용하는 매매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휩소를 찾아 대응하기에 최적화된 매매법이 바로 밴드 매매법입니다. 설정에서 밴드를 모두 켜주고요. 그럼 가운데 VWAP 선을 중심으로 위쪽 그리고 아래쪽에 밴드가 형성된 게 보이죠? 지금의 휩소 구간, 밴드를 통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파란색 선을 중심으로 위, 아래에 연두색 선이 있죠. 여기를 편의상 1번 구간으로 표시하고요. 바로 위쪽과 아래쪽에 또 다른 선이 있죠. 여기를 모두 2번 구간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리고 최외곽을 보면 초록색 선이 있어요. 이곳을 3번 구간으로 표시합니다. 이 셋은 각각의 의미와 역할이 다릅니다. 먼저 1번 구간은 VWAP 선이 직접 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먼저 VWAP 선 그 자체가 강한 지지 저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또 기울기 변화를 통해 추세 파악이 됩니다. 또한 상하 요동치는 가격의 원리상 중앙선의 상승 돌파는 보통 롱 타점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이번 자리 여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곳은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는 추세 유지 구간이고요. 두 번째는 반전 구간의 역할도 동시에 합니다. 예를 들면 이 자리에서 중앙선의 하락 돌파가 나왔고 이때 긴 꼬리를 만들며 1번 구간을 탈출하려 했으나 실패했죠. 그러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게 되는데 이때 캔들이 지나가는 곳이 바로 2번 밴드입니다. 추세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지금처럼 추세 끝에 반전이 만들어질 때 역시 2번 밴드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최외곽을 감싸는 3번 역시 2번과 동일한 역할을 하지만 압도적으로 반전이 나오는 자리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인지하시고 VWAP 밴드의 구조를 살펴볼 건데 지금 이 자리를 보면 확장되었던 밴드가 급속도로 점으로 찍히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확산되죠. 앞서 살펴봤듯 VWAP은 보통 1일마다 갱신됩니다. 거래량을 가중시킨다고 했죠. 즉 거래량을 누적 적용시키는 시작점이 바로 이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앞서 가격과 거래량이 큰 폭으로 터지는 이런 변동성 구간이 있었는데 장이 마감되는 딱 이 점으로부터 모든 변동성을 0으로 만들고 여기에서부터 다시 집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VWAP은 기관이 현재의 적정 가치를 설정하는데 주력으로 사용되고 가격의 상승과 반전 자리를 포착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설계하여 사용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1단위로 끊어내는 것은 주식처럼 개장과 마감 시간이 정해져 있는 자산군에 적용하기 위해 개발된 방식이라는 건데 그로 인해서 이런 자리에서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큰 하락 이후 반등과 2차 하락, 이것을 준비해야 되는 중요한 지점에서 변동성이 마감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집계를 다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시작 시점에서 포지션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VWAP 밴드의 기본 매매법에서 장 초반 밴드 폭이 좁을 때는 관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원래 개발 목적대로 VWAP을 주식에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두산 에너빌리티 10분봉입니다. 주식은 여러분들 투자하다 보면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이시죠? 장 초반에 변동성 다 만들어서 끝내버리고 마감 직전까지 심심하게 있다가 갭 상승 먹이고 장중에는 또 안 움직입니다.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VWAP은 세력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 밴드와 함께 사용하는 강력한 매매법으로 단타 매매에선 거의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앞서 살펴본 앤드류는 이 지표를 개량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 지표는 시간 단위로 끊지를 않습니다. 오직 가격의 이동과
거래량의 중첩을 통해 V왑의 움직임과 밴드폭을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원래 V왑의 계량은 과거부터 연구가 많았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차트의 시작 전부터 거래량이 계속 누적되기 때문에 바로 지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해야 되는 우리 트레이더들에게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주지 못했습니다. 앤드류는 이것을 현재 캔들로부터 일정 기간 전 고정된 구역의 거래량만을 포착하는 형태로 지표를 새로 계량한 겁니다. 이 방법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동평균과 함께 거래량 집계가 함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신뢰도가 높죠. 이 지표를 사용하는 매매법 상당히 간단합니다. 지지저항과 추세 이 세 가지만 확인하면 매매법이 끝이에요. 지금 이 구간은 완벽한 스퀴즈죠. 가격 움직임도 없고 거래량도 없어요. 따라서 밴드폭이 작습니다. 그러다가 밴드폭이 급격히 확산되는 구간에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여기도 앞서 살펴봤던 구간 개념 동일하겠습니다. 가운데 1번, 그 위아래 2번, 최외곽 3번 구간입니다. 2번 구간의 상단선까지 단숨에 올렸어요. 스퀴즈 구간을 벗어나 첫 번째 의미 있는 양봉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죠. 롱 포지션 자리인 거 누구나 쉽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후 살펴보니 앞서 추세 구간이라고 설명드렸던 2번 구간을 계속 타고 움직입니다. 그 후 쉬어가는 눌림목이 나오는데요. 이 매매법은 초단타의 특화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 모두 대응할 겁니다. 눌림목의 첫 번째 자리를 보시면 이 캔들에서 빨간 선의 하락 돌파가 됐죠. 이 자리에서 익절해주고요. 그리고 가운데 검정색 V왑 선은 강력한 지지 저항이기도 하지만 이것이 적정 가치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자석처럼 가격을 끌어당기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캔들 움직임을 보면 자석이 땡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단의 위쪽 선을 따라 움직이는 게 보여요. 상승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 구간을 지나 2번 구간으로 상승 돌파하게 되는 이 캔들에서 다시 롱 포지션 진입하고요. 손절은 직전 저점으로 잡으셔도 되고 혹은 상승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운데 V왑선을 하락 돌파하면 손절하셔도 됩니다. 이 지표는 장 마감 시간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건 단순한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식하시는 분들께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갭 상승, 갭 하락들이 나올 때는 추세 방향으로 나오는 게 확률상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추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 V왑을 쓴다는 거죠. 잘 되는 구간만 보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으니 5분봉으로 해당 구간 연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하락하던 단계에서 거짓 상승이 나오며 밴드를 위쪽으로 뚫어버렸죠. 이 지표는 주식, 코인, 외환 아무데나 다 쓰셔도 되는데 써보면 알게 되는 것이 밴드 외곽으로 지금처럼 나가게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볼린저 밴드처럼 외곽으로 자주 나가고 그러질 않아요. 거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나갔으면 반드시 되돌림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기도 보시면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로부터 되돌림, 그리고 여기도 밴드 외곽을 뚫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되돌림이에요. 그리고 기관 트레이더 출신의 프로 트레이더들이 이 지표를 어떻게 쓰냐면 특히 장 개장 시간에 이렇게 변동성 몰릴 때가 많죠. 그러면 외곽에 나오면 그냥 나왔을 때 예리하게 보고 있다가 가장 바깥쪽 선 다시 상승 돌파되는 딱 이 자리에서 매수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되돌림 나온 거 보면 지금 5분봉이죠. 5분봉의 마지막 거의 한 1분 만에 2% 상승이에요. 앞서의 기본 V왑으로는 이걸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을 보고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크게 밑으로 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가격 하락 대략 예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반등 롱 잡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지표 적용해서 주식이든 코인이든 어떤 종목이든 적용해서 실제로 보시면 나가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나갔다는 거는 거의 확실한 반전 자리라고 보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9시 시작부터 감사하게도 이렇게 수익이 만들고 나서 매매를 시작하죠. 지금 단계에서 보면 계속 2번 밴드 타고 하락 중이죠. 그러다가 여기서 상승이 나왔는데 상승이 아직 좀 미약해요. 하지만 이 매매법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추세 이렇게만 본다고 했죠. 2번 밴드 추세 구간이자 반전 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승 돌파가 지금처럼 약할 때는 다음 캔들 하나 더 봅니다. 이래놓고 바로 음봉 나오면서 아래쪽 선 이거를 타고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 지금처럼 다음 캔들 역시 양봉이다 그러면 매수 포지션 들어갈 만합니다. 지금 빨간 선에 거의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손절을 빨간 선으로 잡진 않고요. 직전 구조의 저점으로 손절을 잡도록 하죠. 매매할 때 타겟이 어떻게 되냐면 이 자리에서 들어가면 1번 구간의 저점이죠. 1번 구간 상단 터치할 때 50% 익절하고요. 만약 여기에서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땐 위쪽 파란 선 터치할 때 잔량의 50% 즉 25%를 또 익절합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이 선이 계속 위로 올라가죠. 이 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빨간 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면 나머지 모두 익절하는 전략입니다. 반대로 움직인다. 그냥 손절해버리면 돼요. 이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잘 움직이다가 여기에서 상단선 터치가 나왔죠. 50% 익절하고요. 그 후 올라가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더니 상단 파란선 또 터치가 나왔죠. 잔량의 50%, 즉 25% 여기서 또 익절해주고요. 이미 두 번의 익절을 통해서 충분히 익절했기 때문에 나머지 25% 여유롭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변동을 보아하니 앞서 설명드린 대로 1번 구간의 외곽 빨간선 하락 돌파 나왔죠. 나머지 25% 여기서 정리해줍니다. 여기까지 보면 안 어렵죠. 먼저 바깥쪽 나갔다 되돌림 나올 거야. 그래서 매수 바로 익절해줬고 밴드 2번 자리 추세 그리고 반전이 나와서 돌파 이때 매수 들어갔고 상단 터치할 때 50% 또 그 위에 파란 선 터치할 때 25% 상승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빨간 선 하락 돌파 나왔다. 나머지 정리해주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밴드는 항상 이렇게 스퀴즈 구간을 지나 급격히 확산이 되고 다시 또 스퀴즈 구간을 만듭니다. 우리가 매수 들어간 것이 다행스럽게도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거래량이 없죠. 따라서 스퀴즈 구간에서는 포지션 저는 애지간해서는 안 잡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후 가격 변동 살펴봅니다. 또 중요한 자리 하나 나왔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갭 상승 또는 갭 하락이 나올 때는 시장 방향 무시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큰 틀에서 하락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갭 하락이 나왔고 앞서처럼 외곽까지 나오고 나서 되돌림 자리입니다. 그러면서 1번 구간의 빨간 선 상승 돌파가 나왔는데 이거는 돌파가 확실히 나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설명드렸다시피 이 선 그냥 타고 다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빨간 선 돌파 확정을 뭘로 보는 게 좋으냐면 이때는 아니죠. 이거는 음봉이고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일단 매수 들어가시고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운 좋게 올라줬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계속 달라붙어 있다고 하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부위와 밴드가 확장되는 시작점을 포착해서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일단 여기서 매수 포지션 들어간 거는 앞서의 매매 전략과 동일하게 운영할 거예요. 쭉 가다 보면 지금 1번 구간에서 위쪽 밴드 구간에 가격이 계속 머물고 있죠. 거래량도 별로 없어요. 우리 포지션에 딱히 위협이 될 만한 요소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 움직임 살펴보았더니 여기서 상단 터치가 나오네요. 50% 익절해주고요. 또 기다려봅니다.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그 후 가격 변동을 통해서 그 위쪽 파란색 터치가 나오죠. 여기서 25% 익절. 그 후 다시 진행시켜보면 이 캔들이네요. 상승이 추세를 타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빨간선 하락 돌파해버립니다. 미련 갖지 않고 나머지 25% 모두 다 익절해주면서 이렇게 거래를 마감하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매매법 살펴봤으니 이제 오늘의 목표인 휩소 어떻게 대응할지 같이 해보시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매매법대로 해나가면 돼요. 비트코인 3분봉입니다. 2번 밴드의 상단 타고서 가격 상승과 함께 거래량이 터졌죠. 밴드는 확장합니다. 추세가 끝나고 밴드의 하단선 계속 터치하면서 횡보하다가 하단 돌파 나왔죠. 앞서 매매법 그대로 여기서 숏 잡으면 되고요. 1번 밴드 하단선 터치 나왔기 때문에 50% 익절, 2번 밴드의 하단선 파란 선에 닿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25% 익절. 그 후 가격이 내려가 주길 바라면서 25를 홀딩하긴 하는데 이거는 구조상 내려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에 이 지표 적용해서 쓰다 보면 되게 재미난 게 여러 개 보일 거예요. 앞서 위아래 하얀색 밴드는 3번 밴드 반전 자리라고 했죠. 그렇다는 건 여기에서는 애지간하면 반전이 나와요. 가격이 여기서부터 상승한다. 당연히 반전이고 만약에 하락한다고 봤을 때 하락도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는 그냥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락하려면 여기서 반드시 어느 정도 상승을 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하게 돼요. 반전 자리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따라서 지금 자리에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위에 파란 선 이거 상승 돌파되는 캔들 보면 그 자리에서 그냥 나머지 25% 익절해버리면 됩니다. 그 후 가격 변동 지켜봤더니 바로 2번 캔들에서 상승이 나왔죠. 3번 밴드까지 가격이 왔다가 반전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는 보통 지금처럼 스퀴즈로 들어가는 자리에서는 포지션을 잘 안 잡는데 3번 밴드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은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거의 확정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 들어가고요. 손절은 직전 구간 저점으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가 진입 타점을 1번 밴드 하단선 여기로 잡았을 때는 여기가 타겟이에요. 50% 여기 또 25% 이런 식으로 운영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 들어갔기 때문에 진입이 이 선이죠. 따라서 여기서 50% 여기서 25%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 후 가격 변동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았더니 목표한 대로 이 자리에 터치가 나왔죠. 절반 익절해주고요.
그 다음 타겟 이 자리도 바로 터치가 됩니다. 선에 닿자마자 그냥 바로 전략대로 익절해주면 되고요. 이후 가격이 올라주길 기다리면서 나머지 25% 운영해 보도록 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캔들에서 음봉이 나오면서 첫 번째 타겟인 VWAP선 하락했죠. 따라서 돌파 기다리지 말고 이 선 하락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머지 25% 정리해 줍니다. 그럼 지금 구간을 봤더니 밴드가 스퀴즈 구간으로 계속 진입하고 있죠. 스퀴즈의 끝에는 반드시 변동성이 터지는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한번 움직여주길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 움직이는 걸 보니 다음 캔들에서 벼랑간 장대 음봉이 나왔죠. 직전 저점 구간까지 돌파시키는 음봉이기 때문에 힘이 강할 거로 보고 숏 타이밍 이 자리에서 한번 잡아봅니다. 지금처럼 스퀴즈 구간을 벗어나는 처음으로 밴드가 다시 확장되는 구간에 이와 같은 긴 캔들이 나올 때는 되게 중요한 대응법이 있어요. 손절을 짧게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 중앙선으로부터 출발해서 2번 밴드의 하단 구간까지 도달했죠. 따라서 손절을 1번 밴드의 하단선, 이 선을 돌파하게 되면 앞서 익절과 마찬가지로 봉 마감 보지 마시고 돌파되는 자리에서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숏이 나오려면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연장선을 다시 하락 돌파하는 이런 캔들 잡고 다시 숏 잡으면 돼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 가격 변동 살펴봤더니 바로 장대 양봉이 나와버렸죠. 그럼 우리는 시나리오대로 1번 밴드 하단선 돌파되는 이 자리에서 모두 손절해버리고요. 그리고 지금의 2번 밴드 자리는 이때로부터 추세가 터지길 기대했지만 반전 자리로 작용했죠. 이런 장대 캔들 나올 때 보면 속도가 엄청나요. 따라서 이때는 2번 밴드 이후 반전 중앙선을 돌파하게 되면 돌파 즉시 롱 포지션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손절을 2선 동일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후 가격이 2번 밴드를 지나 3번 밴드 초입까지 들어갔다가 요만큼 내려왔죠. 그럼 이게 거짓 하락이고 여기서부터 2번 밴드 타고서 상승 추세 이어갈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하고서 운영을 하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익절 시나리오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시 우리는 중앙선에서 롱 포지션 들어갔죠. 따라서 한 칸, 두 칸 벌려서 이 자리 터치했을 때 50% 익절하고요. 추세가 터져주길 바라면서 다음 캔들 지켜보았더니 좋죠. 이제 막 밴드가 확장되는 단계에서 두 번 연속 2번 밴드 안에서 캔들이 마감됩니다. 이대로 계속 움직여주길 바라면서 포지션 또 운영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나서 다음 캔들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추세가 터져야 되는 2번 밴드를 지키지 못하고 1번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이때는 앞서의 대응법과 동일해요. 돌파되는 이 자리에서 25% 익절해주고요. 나머지 25%는 2선 타고 계속해서 만약 올라간다면 올라가다가 3번 밴드 도달하는 거 보고 나서 익절해도 되고 혹은 3번까지 못 가게 되면 가다가 언젠가 2번의 하단선, 이 빨간 선을 하락 돌파하게 되는 경우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럴 때 다 익절해버리면 됩니다. 다음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는데 안 좋은 징조가 보이죠. 이 자리에서 V왑 중앙선 터치가 나오고 V왑선이 상승을 멈추고 횡보로 전향됩니다. 만약 여기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V왑선 하락 돌파 나오는 그 자리에서 봉 마감 안 보고 마찬가지로 전량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다음 캔들 살펴봤더니 또다시 장대 음봉이 나왔네요. 좋아요. V왑선 하락 통과되는 이 자리에서 마지막 25% 전량 정리해주고 이때도 앞서와 동일합니다. 지금처럼 단기간 변동성이 몰릴 때는 이 중앙선을 넘나들 때 그냥 포지션 잡으면 돼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락 돌파 시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숏 포지션 진입해줍니다. 이때도 앞서의 손절 운영과 동일합니다. 1번의 상단 밴드 이곳을 상승 돌파하게 되면 바로 그냥 다 버려버리면 돼요. 지금은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까지 내려왔지만 만약 여기에서 다시 가격이 역전된다고 하면 앞서의 이 자리에서 가짜 하락 이후 상승 전환으로 확정하고 다시 롱 포지션 노려보면 됩니다. 그거는 중앙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힘이 좋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중앙선 하락 보자마자 우린 숏 들어갔기 때문에 가격이 재차 내려가 주죠. 1차 타겟 이 자리입니다. 파란 선. 그 후 가격 변동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바로 하락하긴 했는데 미세한 차이로 하단 구간 터치가 안 났네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익절이 없고 바로 다음 캔들에서 빨간 선에 닿았죠. 똑같아요. 그냥 50% 익절해주고요. 그 후 밴드의 스퀴즈 구간을 지나 확장되는 단계에서 V왑선이 하방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번 추세 밴드 타고 가격이 내려가 주길 바라면서 또 운영해 보도록 하죠. 가격이 내려가 주길 바랐더니 잘 내려가네요. 내려갔는데 이 자리로부터 파란 선의 상승 돌파가 눈에 보이죠. 이 자리에서 25% 익절 다시 한번 해주고 계속해서 밴드 하단선 타고 움직여 주길 바라면서 나머지 25% 운영해 봅니다.
그랬는데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1번 밴드 진입해버렸네요. 여기서 나머지 25% 정리까지 해서 포지션 정리해줍니다. 이 간단한 매매법대로 매매를 했더니 지금 보이시나요? 앞서 우리가 휩소의 사례로 살펴봤던 바로 이 구역이고요. 심지어 이 자리에서는 하단 거짓 돌파 이후 강력한 상승, 또 상단 거짓 돌파 이후 바로 하락입니다. 소위 말하는 위아래 흔들기 구간인데 막상 우리 이 지표를 적용하고 봤더니 매매법대로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안 어려워요. 그런데 만약 이 자리에서 지표를 끄고 현재 구간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순한 지지, 저항이나 혹은 추세를 보기 위해 이동평균을 쓰는 등 이 정도의 방법 가지고서는 기관이 작정하고 움직이는 이런 가짜 하락 돌파, 상승 돌파 이런 구간 대응하기 되게 어려울 겁니다. 일부러 가장 난이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양방향 거짓 돌파 구간 어떻게 대응하는지 보여드렸고 수익이 압도적이죠. 손절은 이 자리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터지는 추세에서 수익화하는 매매 전략까지 일반 VWAP 쓰다가 1일 마감되는 시점에서 거래량 집계 끝내버리고 다시 확산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셨던 분들이나 또는 지금처럼 분봉 위주로 단타 치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거 필수라고 생각해요. 기관이 맘먹고 위아래 흔드는 구간이나 지금처럼 휩소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편안하게 매매법대로 운영하시면 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지표는 개발자의 고향이자 이란의 수도 이름을 따 페르시아어로 테헤란, VWAP이라고 하고요. 이렇듯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매매법 알려드리는 비용으로 구독과 좋아요 바로 지금이 타이밍입니다. 테헤란 VWAP 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적용해서 매매에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개별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하는 방법은 지금 보고 있는 영상 밑으로 쭉 내려보면 첫 번째 댓글에 파란색 글씨로 카카오톡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면 나오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 숫자 2번과 테헤란 VWAP이라고 지표명 메시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안내해 드리는데요.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렇게 지표의 소스 코드가 담긴 텍스트 파일을 제공해 드립니다. 모두 드려요. 간혹 제가 반응이 좀 느릴 때도 있지만 그건 좀 양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파일을 받고 나면 전체 선택, 복사한 다음 차트의 맨 밑에 보시면 파일 에디터라고 있죠. 이걸 누르고 들어가면 하단에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색 공터가 나옵니다. 여기에 뭔가 써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써있는 거 전부 다 지워주세요. 아무것도 없이 지워버리고 방금 복사한 것을 붙여넣기 해주면 이제 다 됐습니다. 여기 바로 위에 차트에 넣기라고 보이죠? 얘를 눌러주면 오늘 살펴봤던 테헤란 VWAP 지표를 여러분들 차트에서도 평생 무료로 쓸 수가 있습니다. 코인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이 트레이딩 뷰 시스템 익숙하시겠지만 문제는 주식 하시는 분들이에요. 일반 증권사 HTS로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 같은 첨단 차트 서비스를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 전부 다 여기 트레이딩 뷰에서 차트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루빨리 이쪽으로 이사 오시길 바래요.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잊지 마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